유죄 대비 이재명 대표인데요. 유죄 대비를 누가 하는 겁니까? 당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지금? 최근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위중교사 혐의 재판 역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에서 구형까지 나온 거죠. 이제 선고만 기다린 거잖아요. 정리해 보죠.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징역 2년 구형을 했고요. 11월 15일 1심 선고 날이 잡혔고요. 그리고 위중교사 혐의 검찰 징역 3년 구형을 했고요. 11월 25일 1심 선고. 그러니까 11월 중순 말이면 두 가지 모두 1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검찰에서 징역형 2년, 각각 2년, 3년 굉장히 강하게 구형했다. 이런 평가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 내용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요. 여야 다르게 보고 있죠. 뭐 당연히 이제 이 크게 추려서 보자면 민주당에서는 이거 무죄 갈 겁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야? 약간 이런 반응들이거든요.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과도한 정도로 수사를 했고 또 최고 형량을 지금 구형을 한 거 아닙니까? 사법부가 상식을 가진 사법부라면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더십의 문제는 저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무죄고 야당 대표만 유죄라는 것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게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인 이념이 없는 그냥 일반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위중 교사로 볼 내용들이거든요. 여론전 이제 민주당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을 좀 등에 업어서 판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건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야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셨겠죠. 뭐 지금까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내에서 약간 걱정하는 차원을 조금 넘어서 유죄 가능성 이것도 좀 염두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으신 분이 있네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인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유죄의 가능성도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안이 유죄가 나오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전제는 무죄가 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대비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유죄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죄 뭐 관련해서 법리적, 정치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게 좀 귀를 잡아요. 정치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강성필 부위원장, 정치적으로 준비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일단 전현희 그 의원실과 연락을 해봤는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큰 뜻은 없답니다. 근데 큰 뜻이 없는데 인터뷰를 저렇게 얘기했는데 큰 뜻이 있어 보이는데요? 인터뷰하는 도중에 예. 일단 뭐 본인께서는 전현희 최고께서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말을 한 건데 예. 어떤 언론에서 해석을 아니 지금 무죄를 확신하는데 유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뭐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확대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무죄가 나올 수가 있고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의원직 상실하지 않은 100만 원 이하가 나올 수 있고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 재판 전략 중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10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혹여라도 1심에서 모든 걸 쏟아 부술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으로 증거를 뭐 스모킹건 같은 걸 한 2개 정도 남겨놨다가 항소심까지 간 것을 또 특이사항, 변동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재판 전략이 나름대로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리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번 사건이 어쨌든 뭐 예를 들어 대장동 같은 경우도 뭐 수십억의 돈이 와거는 검은 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았냐 안 받았냐 사실 이게 본질인데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 말꼬투리 가지고 이렇게 왔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위중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잘 조금 해명을 하는 그래서 지지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것이 좀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특별한 뭐 뜻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죄에 대비한 플랜 B는 절대 아니다 이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난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 말대로면은 되게 안심할 만한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저는
그 소송 전략에 있어서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 대응은 충분히 가능해요.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항소심을 어떻게 다툴지, 어떻게 소송 전략을 끌고 갈지. 그렇죠. 2심 있고 또 네, 대법원도 대법원도 있고 예.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권리고 국민의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되는 거고 맞는 건데 정치적인 게 저는 이게 딱 밟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리적 준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 향후에 더 추가적인 예. 재판. 근데 정치적 준비.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민주당 쪽 패널분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뭐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국민들이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길거리에 나오는 것을 민주당은 원하는 거냐? 그것을 선동하는 것이냐? 법원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 길에서 그거를 승부를 보겠다는 소리냐? 민주당이 앞으로 수권 정당이 되고 공당이 될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제시키고 말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의 말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전현희 의원이 정치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에서 그 부분이 딱 신경이 쓰이는 거죠. 뭐 근데 같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시위라던가 촛불 집회라던가 탄핵에 대한 시도라던가 심지어 판사에 대한 탄핵이라던가 뭐 지금 민주당이 생각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행동들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만약에 진짜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격앙되어 있을 민주당 지지자들을 잘 다스릴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정치적인 어떤 대비라면 그것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라고 통칭 불리죠. 이른바 뭐 개딸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분들이 요즘에 탄원서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런 무슨 포스터예요? 전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 이재명은 무죄다 탄원서. 아 이걸 보내서 재판부에 이걸 보내자 이런 운동인데 이런 것도 있군요 지금요. 그래서 뭐 여기 많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무죄다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작년에도 뭐 기강요청 탄원서, 이번에도 뭐 무죄 뭐 관련된 주장을 하는 탄원서. 이런 와중에 정치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플랜 B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뜻인지 아니면 아까 강성필 부위원장 말대로 별 뜻 없다. 그냥 뭐 좀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다. 그리고 여전히 뭐 민주당은 무죄 확신한다. 뭐 이걸 말했을 뿐이다. 이건지 해석이 좀 다양하게 갈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좀 전해드렸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마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죠. 어제 이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요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했죠. 기념식이 국가 행사니까요. 정부 행사기, 정부의 주최하는 행사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 여야 정치인들이 셀카를 같이 찍은 장면이 하나 눈길을 잡았어요. 이겁니다. 이거 분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동훈 국민의대표. 사진은 한동훈 대표가 찍고 있네요. 지금 셀카를. 근데 여기 이제 주목받은 거는 여당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과 박찬대 원내대표. 그러니까 야당의 지도부에 속하는 원내대표가 같이 찍은 거죠. 굉장히 분위기 좋아 보여요. 국군의 날 행사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 기념사진 셀카 한번 찍죠 하고 한동훈 대표가 딱 찍는 모습 굉장히 많이 오늘 회자된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참석했잖아요. 당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2명 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져. 아니 이재명 대표 이거 정부 건국 행사인데 건군 이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인데 이게 이제 정부의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불참하니까 완전 설명이 나옵니다. 개인 일정이 있었다. 개인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되는데 일단 김초롱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마디로 국군 통수권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래 보입니다. 작년 국군의 날을 기념식에서 올해도 연속으로 불참을 했거든요.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 불참 명분이 저는 좀 그럴듯하면 괜찮는데 예. 공식적인 일정도 아니고 개인 일정이다. 개인 일정. 근데 어떤 정치인들은 보면 국군의 날에 또는 3.1절 기념식에도 불참하고 수액 골프로 간 그런 전직 국무총리도 있었거든요. 저는 뭐 아마 개인 일정이 아마 골프 치는 운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 대단히 부적절하다. 특히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를 했거든요. 국방위원회하고 지금 외교안보 통일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앞으로 아마 뭐 민주당이 어떤 차기 대권을 바란다면 어떤 경제, 외교, 뭐 안보, 복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가장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안보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권의 날 기념식 불참은 상당히 어떤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족하다. 상당히 아직까지도 아마 이 차기 대권을 하고 어떤 대통령이 될 그런 부분에서 아직 멀지 않았나. 저는 내년 국권의 날 기념식에는 꼭 참석하기를 좀 나름대로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김종국 전 행정관. 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와 한 자리 하는 게 조금 불편했던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일단 2022년에 참석을 했습니다. 2022년에.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기사가 막 떴죠. 대통령이 안 만나줬는데 그래도 그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악수했다는 게 의미가 있게 예, 나왔었고 작년에 못 오게 된 건 영장실질심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못 나왔었고. 사정이 좀 있었고. 또 올해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 일정 저도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는 뭐 상당히 중요한 개인 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공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또 다시 추정해 보면 최근에 상당히 좀 군사화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 박찬대 원내대표는 왜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군에 대한 행사인데. 그건 약간 대참 형태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 들면 열병 사열 퍼레이드 이거 어디가 하는 겁니까? 어. 북한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권력자들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성대한 행사들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좀 이 한 달 전부터 계속 문자가 와서 서울 상공에서 비행기 훈련 연습을 하니까는 조심하라는 얘기들을 계속 받았어요. 저는 이런 이렇게 과도한 행사를 하고 있고 선제 타격을 주장하고 이런 상황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예를 들면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좀 우회적인 비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제가 추정할 뿐인 거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개인 일정이라고만 뭐 개인 일정이라고 얘기하니 예. 계속 안 나갔던 게 아니라 2020년도에는 참석을 했었고 작년에는 뭐 본인의 가장 중요한 영장 실질심사 부분이 있었고 또 올해는 또 개인 일정이니까 앞으로 설명이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만약에 참석한다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 아니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고요.